모순 덩어리 미국의 외교 정책도 있지만 아랍 국가들의 무능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거는요. 아무리 중동 평화를 얘기해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는 중동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닌 게, 그러니까 다들 자주 국방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그 중동의 미국에 대한 민심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달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약발이 전혀 받지를 않고 있는 건가요? 약발이 받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공격 중지해요. 스톱하게. 네. 근데 그거는 또 못하죠, 미국이. 그러니까 근데요, 미국이 밖에 못해요. 미국밖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스톱시킬 수 있는 나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하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떠오를 문제가 이제 해법이죠.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합니다. 예, 아직은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계속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영국을 중재로 해서 그 이스라엘하고 합의된 그 분할안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불안한 그 뭐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거는 네. 그냥 죽은 거다. 새롭게 예. 해법을 찾아야 새롭게 된다. 해법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1967년 이스라엘이 6월 5일에 6.1 전쟁을 시작하기 전날 네. 6월 4일로 시계를 돌리는 겁니다. 시계를 돌려서 그 국경대로, 그 당시에 그 경계선대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두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 이거는 모든 나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도 오바마 때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 정부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를 흘려서 얻은 땅인데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 정부는 안 하죠. 현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아마 지금 네탄야후 정부는요, 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얘기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는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일단은 하마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네탄야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 중에서 인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00명 정도 있는 인질들. 아직 많이 안 풀렸군요. 그렇죠. 아직도, 그러니까 풀릴 뻔했는데 계속 협정이 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하마스 관계된 사람들 2인자, 3인자가 죽고, 그러니까 지금 격앙이 돼서 하마스가 뭐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고, 카타르가 어떻게 해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그 중재자라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고, 그럼 미국의 국익을 가장 첫 번째로 무엇에 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어떤 정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뭡니까? 얻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하신 대로 욕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건 있어요. 확실히 이스라엘 편에 확실히 들고 있어요. 확실하게 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뭐 지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은 생각 안 할 것이냐, 더 넓게 나가서 중동 평화는 생각 안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하는 거고, 미국이 주춤하면 이제 그 틈을 러시아하고 중국이 삐졌고 들어올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간다면 중동에서의 그 미국의 그 뭐 리더십, 이거는 이제 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어느 정도 생채기는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사우디에서도 약간의 그 지식인들을 만나 보면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또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트럼프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주 국방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우리를 못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우디가 그래서 국방에 매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하고 그걸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국방과 관련된 협력. 네, 국방 관련 군수 무기.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그 주 사우디 대사도 우리 사성 장군이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우리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협력이라는 것은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사우디는 우리를 굉장히 믿을 만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긴 뭐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열렬히 환영하고 투자자들이 물론 그랬지만 오늘은 오르는 주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다음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네. 다른 나라들은 냉전이 끝났으니까 마음을 놓고 이렇게 국방에 대해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냉전이 끝났던 안 끝났던 우리는 아직 북한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아요. 투자를 해온 거 있죠.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게 이제 지금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가 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좋게 보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무기를 생산해내는 속도가 한국만큼 빠르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대로 상시화된 곳이 없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그거를 보는 겁니다. 한국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후시 반군이 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도 한국이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네. 네. 지금 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요르단 국왕도 뭔가 만나가지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압박을 이스라엘에 해가지고 전쟁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 요르단 국왕은 또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이렇게 잘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분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요르단하고 이집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가장 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정말 보기 드물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상스럽게 좀 격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대단히 외교적으로 곤혹스럽게 하면서도 우아하게 멋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보면은 요르단이라는 자체도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요르단 자체가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아, 왜요? 요르단이 거의 국민이 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정치적으로 요르단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저 애잔한 마음으로. 그렇죠. 동족들에 예, 대해. 예. 그래서 이 요르단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미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예, 특히 이 그 아랍 지역 중에서도 지금 석유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보면 아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돈 많고 이 부유한 아랍 국가들은 왜 조용하냐 이거죠. 너희들 목소리 좀 내보지 왜 조용하냐 이거.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돈도 있고 부자 나라가 네. 지금 이럴 때 힘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도와주고. 예,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모순 덩어리 미국의 외교 정책도 있지만 아랍 국가들의 무능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실 아랍 국가들도 지금 머리가 아프죠. 그게 아랍 국가들에 대한 비난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자국에서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민심이 흔들리면 결국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가 항상 우리 선거에서 엄청난 이슈고 정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여기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국가들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뒤집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폭탄 테러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올 초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전 세계는 기대하시라, 준비하시라. 테러를. 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계된 테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게 걱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요르단에서는 이제 뭔가 방법을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통합하는 전후 시나리오 네. 이건가 봐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은요, 그게 이제 그 요르단 문제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자와 서한 지구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게 가자를 누가 통치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그걸 싫어해요. 거기가 있으면 정부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자꾸 반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팔레스타인 정부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능력이 없다. 예, 능력이 없다. 그리고 가자 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자 지역을 이집트가 좀 해줘라. 아, 이집트가. 니네들이 좀 해줘라. 근데 이집트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요, 그걸 안 하고 싶어해요.
하면은 결국 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도 그렇지만요, 이런 겁니다. 참 그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뭐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에 사는 애들도 아랍어를 쓰고 가자도 아랍어 쓰고, 원래 가자는 오랫동안 이집트가 통치한 것이니까 이집트 애들이 갖고, 요르단강 서한 지역은 그럼 요르단은 니네들이 가져라. 아, 아예 그냥 가져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편입을 해라. 하거든요. 그러면 세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북에는 깨끗한 거, 깔끔한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그래. 팔레스타인에도 아랍어 쓰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랍어 쓰는 애들하고 같이 살고, 아랍어 쓰는 요르단하고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랍인들이 1948년 이래로 계속 얘기했던 아랍 국가인데, 그럼 아랍 국가를 없앤 원흉의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흡수한 나라가.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받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역과 가자 지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그래서 그게 팔레스타인 국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스라엘, 이 두 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렇게 민심을 못 얻고 그게 무능한 건가요? 뭐 왜 그런 거죠? 예,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없어요. 아, 네. 힘이 없군요. 경찰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오케이, 팔레스타인 국가 세웠다. 세워. 내가 세워줄게. 내 마음 크게 먹었어. 같이 살아. 오케이. 그러면 국가라면은 당연히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팔레스타인이 군대 가지려면 이스라엘이 좋아할 거야? 근데 군대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힘은 가지면 안 되고 네. 경찰 정도만 가져라. 네, 그러면 멀쩡한 독립국가가, 군대 없는 독립국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아,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답이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두 국가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말씀드렸듯이 이집트가 먹고 요르단이 먹어서 팔레스타인 국가 없이 세 나라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말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나누지 말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같이 살던가. 근데 같이 사는 거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나라인데, 아랍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면은 유대인의 국가란 말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내가 그 천번만번 양보해서 그냥 그거 포기하고 할게. 그래서 우리 민주적으로 뭐 이슬람이나 유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과 아랍어 쓰는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만들어 살자. 민주 국가로. 네. 예, 10년, 20년 지나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아랍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은 이것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국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야,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분의 그 행선지가 결국 이제 중동을 달래기 위한 이제 파워맨들을 찾아다니는 건데, 지금 다음 행선지가 아랍에미레이트. 네. 근데 여기는 또 작년 12월에 푸틴이 갔다 왔던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여기를 선택한 이유. 이거 다 보는 거죠. 요르단도 가고. 그냥 다 그냥 예, 순서대로.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가고 가야 되는데, 요르단, 뭐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공격 중지. 스탑해라. 예, 스탑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지금 전쟁을 계속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블링컨이 어디를 가든지 받는다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근데 답이 이번에 없잖아요, 그럼. 예, 그러니까 미국의 결단이 남았다니까요. 그럼 그 답이 없으면서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되게 힘들 텐데. 그러니까 확전을 안 하겠다,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름의 혹시나 지금 의심 안 하게. 예, 현 상황 속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서 달래기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블링컨이 지난번에 순방 때 쉽게 말하면 빵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빵점을 만들었어요. 아니 가가지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나는 미국의 국무장관 온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말 했었죠. 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 만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일단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일단 유대인 편을 들겠구나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한일 갈등을 봉합한다고 온다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에 내 그 일본인으로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하여튼 그 보면은 그 민간인들의 피해가 전쟁 그 영상 같은 걸로 보면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그 남의 일이다 보니 우리가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처음에는 막 안쓰러운 마음과 관심이 있다가도 이제 서서히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 납치된 100여 명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참 이게 비극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최악이죠. 그러니까 인질은 인질대로 지금 벌써 지금 14일쯤 되면은 벌써 한 100일 정도 됩니다. 벌써 네. 100일에 가깝게 가고요. 그러니까 인질들이 아무리 인질을 잡은 데에서 잘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무섭죠. 그렇죠. 내 집만 하겠습니까? 아니 집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변해서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 나와봐 그러면 그 순간 이거 죽이나? 막 별생각 받을 것 별생각 같은데. 가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비극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습이나 공격에 죽은 2만 2천 명 가량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네. 사람들 그 중에 60에서 70%가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에요. 민간인 피살 가장 전쟁 나면 힘 약한 사람들이 먼저 죽는 거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비극이고요. 인질로 잡혀간 유대인들도 비극이고요. 이 비극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빨리 그만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추후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걱정할 건 없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랍 국가들이요 하마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문제 골칫덩어리죠. 안 좋아해요. 근데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완벽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대로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거는요. 아무리 중동 평화를 얘기해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는 중동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나라도 5만 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남북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고서는 우리는 항상 불안하죠. 그러면 사우디는 도대체 그 완벽한 그 중재안을 언제 밝힌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게 진짜 그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건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전부 다 하마스가 불편해요. 모든 나라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완벽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순방했었을 때 공동성명 발표했잖아요. 그 39번째 항대로 하면 됩니다. 뭐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 계속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나라의 해법을 지지한다고. 예.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 뭐 우리가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랍의 민심을 못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지금 인질 구출과 관련해서는 카타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계속 카타르에 네, 카타르가 인질들을 만나고 있고요. 최근에 만나고 있습니까? 네, 인질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하마스 쪽의 지도부가 죽으면서 거기에 분노가 너무 커서 지금 중지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 인질 잡혀간 쪽에서는요, 이스라엘 국민들 쪽에서는 네탄야후 정부가 너무 무능하거든요. 그 무능하다라는 게 저희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상으로는 네타냐후라는 이름을 계속 듣고 뭔가 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서 네.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파워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무능하다고? 지금 현재 안 해도 될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희생을 만들었고, 인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초반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물러나면서 거국 내각에 맡기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절대 물러난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있고 향후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쟁이 끝나면요 제일 먼저 정리 대상 1호가 네탄야후 총리입니다. 하긴 그래서 전쟁을 쉽게 못 끝내는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네탄야후 지지율은 최악이에요. 근데 또
네타냐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게 지금 거국 내각이잖아요. 그 여러 당이 합쳐서 만든 내각인데 그 강경파들이 만약에 네타냐후가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은 강경파들이 깨버리는 연립정부를 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자체가 예, 무능이다.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의심하는 쪽에서 이제 그하고 총리형 물러나면 사법재판 받아야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네탄야후 정부가 이끄는 그 보수 내각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말만을 가지고 기소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놨어요. 전쟁 범죄로. 아,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긴데 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한 말만 가지고도 대량 학살이 충분히 익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자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그럼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런 심한 말들, 그러니까 전범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했다는 건가요? 말과 그렇죠. 함께 행위도 했다는 건가요? 말로 해서 조장을 하고 조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군사 행동도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극우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행동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를 간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침을 뱉어요. 아, 그래요? 네, 침을 뱉어요. 그래서 기사화가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각 책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건 오랫동안 우리 유대교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참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유대인이나 무슬림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게 우리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다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게 보수의 민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극우 보수의 민낯이다. 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가 좀 극우라고 근데 봐야겠네요. 극우의 몇 명들이 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사람들이 왜 주도하고 있냐? 그 자리에 아니면 자기네들을 정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거고 정권에 참가하지 않으면 내각이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고. 그러한 모든 것을 용인하고 만든 네타냐후가 그래서 무능하고 네. 인기가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건 무엇보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지금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 전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그 피해받고 솔직히 그 뭐라 그럴까요? 보복? 네. 보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역 근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사람이 서로 때리고 가다 보면 감정이 점점 악화가 되고 심해지고 내 주변에 그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상대 국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악감정들이 엄청 쌓이면서 보복하겠다라는 심리가 네.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요, 이스라엘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닌 게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테러. 예,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공격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무서워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국가 안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여러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참 들을수록 참 어려운 곳이구나.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참 너무 어려운 아픕니다. 상황이고. 네. 네, 하여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부녀자들, 네, 그리고 인질들, 네, 네. 인질들,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고 드네요. 하마스의 공격에 많이 다친 이스라엘 사람들. 네, 네. 양쪽 다 피해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죠. 뭐 정치인들 숫자에는 많이 차이는 난다 하지만 뭐 한 명이어도 그게 나한테 떨어진 일이라면 이건 10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상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적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야 죽는 사람은 100%야. 그렇지. 예. 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 퍼센트라는 거에
현혹돼서 아 이거 얼마 아니네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빨리 어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어떤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 하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